기억이 안 나? 기억이 없어. 기억이 안 난다. 어머, 이 땀 좀 봐. 끔찍한 악몽을 꾼 이 남자의 이름은 진석. 우리 진석이 뭐 나쁜 꿈 꿨나 보네. 아버지, 형.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게 너무 설레네 어쩌네 그러더니 밤새 잠을 못 자더라고요. 사랑에 넘치는 이 가족은 오늘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있었는데 처음 본 새 집.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고 친숙한 느낌이다. 진석은 어째서인지 새 집이 낯설지가 않았고 어때, 마음에 들어? 그의 형 유석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야말로 만능이었는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수재다. 술, 담배는 물론 저속한 말은 입에 담지도 않는 매너남이자 물론 나 역시 그런 형을 좋아했다. 아니, 존경했다. 1년 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얻었지만 나와 우리 가족에게 형은 변함없이 완벽한 영웅이었다. 1997년 5월 새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형 방 따로 쓰는 거 아니었어? 그 2층 작은 방은 전에 살던 집주인이 집 넣어놓고 갔대잖아. 건너편 작은 방은 전 집주인의 사정으로 잠시 사용할 수 없었고 진석은 형과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 근데 그 방금 나가신 분 형이세요? 네. 왜요? 아 그분이 형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많이 안 닮았죠? 아 그러면 형님 되시는 분은 나이가 아저씨,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보였죠. 요새 누가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날 저녁 자, 진석아, 집은 어떠니? 마음에 들어? 좋다니까 엄마.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그 방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신신당부하더라고. 들여다보지 말아달라고. 진석아, 너 약 잘 챙겨 먹고 있지? 아 그럼요. 그 순간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방금 위에서 난 소리. 전동 소리 아니야? 이 위면 그 작은 방 아니에요? 왜 작은 방 맞는데? 천둥 소리 아니었어? 맞네. 전동 소리. 그리고 그날 밤 자야겠다. 자기 전에 노래를 듣던 진석은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는 건너편 작은 방에서 들려왔고 뭔가 이상함을 느낀 진석은 조심스럽게 건너편 작은 방으로 다가가 보는데 그 방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순간 형! 뭐해 여기서? 형, 여기서 이상한 소리 나. 이상한 소리? 이상한 소리.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형은 그저 공부 때문에 예민한 거라 치부하며 같이 바람을 쐬러 밖으로 나가죠. 예, 집 앞에서 잠깐 산책 나왔어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내려가서 찾아드릴게요. 나 금방 내려갔다 올 테니까 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형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누군가 유석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누구시죠? 시간이 지나도록 형이 오지 않자 집으로 향하던 진석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급히 형을 돕기 위해 달려가 보지만 끝내 유석은 끌려가고 맙니다. 진석아. 형이 납치됐어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간 진석은 부모님에게 형이 납치된 사실을 알리고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죽여. 진석아, 정신이 드니? 형사들이 좀 이따 올 거다. 네 얘기 직접 듣고 싶대. 그 남자들 중에서 확실하게 얼굴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날 형사들이 도착하고 진석은 어제 봤던 모든 걸 이야기하지만 그 번호는 없는 번호예요. 아니요, 형사님. 맞다니까요. 07조에 8912. 혹시 몰라서 비슷한 번호까지 다 조회해 봤는데 검색 본고차는 없었어요. 형사들은 오히려 진석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죠. 평소에 신경쇠약으로 약을 복용한다면서요? 아니, 확실하다고요. 07조에 8911 검색 본고차요. 우리 애가 몸이 좀 약한데 오늘 너무 많이 놀란 것 같습니다. 진석은 신경쇠약으로 인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오늘도 어김없이 악몽을 꾸게 되는데 죽여. 왠지 낯익은 하지만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그 남자는 꿈속에서 극도로 고통스러워했다. 또다시 건너편 방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형이 납치된 지 19일차 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이 돌아왔다. 하지만 형은 지난 19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의사는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했다.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스스로 지운 것이다. 형은 충격으로 인해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지 못했고 진석은 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그런데 잠시 뒤 잠에 들려는 순간 형 유석이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다음날 유석은 아무 일 없이 자고 있었고 잠에서 깬 진석은 약부터 챙겨 먹는데 그만 약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진석아 너 뭐해? 아무것도 아니야. 잘 잤어? 매일 먹어야 되는 약이었지만 오늘만은 건너뛰고 어젯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진석. 아 참, 형 어젯밤에 어디 나갔다 온 거야? 어젯밤에? 누구? 형 어젯밤에 나갔다 왔었잖아. 아닌데 나 나간 적 없는데? 진석은 분명 어젯밤에 형이 나가는 걸 보았고 꿈 꿨네 꿈 꿨어. 응? 그런가? 가야 돼. 싸울게. 밖으로 나서려는 형의 뒷모습을 보고는 형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는데 다리 왜 그래? 뭐가?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왼쪽 다리를 다친 형이 오른쪽 다리를 절고 있었죠. 내가? 응 방금. 저기요 저 지금 빨리 가봐야 되거든요. 장난치지 마세요. 아까 먹지 않은 약 때문인가 싶은데 하지만 그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던 진석은 깜빡 잠에 들고 마는데 그 모습을 유석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심을 떨어뜨리곤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진석은 잠에서 깨 형을 뒤쫓아 가보기로 하죠. 분명 다리를 다쳤었는데 멀쩡히 걷는 유석. 진석은 택시를 탄 형을 쫓기 위해 뒤따라온 택시를 타고 바짝 따라붙습니다. 어서오세요. 저 아저씨, 저기 앞에 가는 저 택시 좀 쫓아가도 돼요? 유석을 쫓아 도착한 곳은 어느 으스스한 건물. 야 이 개새끼들아 일 처리들 똑바로 안 할 거야? 형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는데 씨발 안 그래도 일 꼬여가지고 돌아와야겠구만. 집에 왔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공무원 새끼들 다루는 게 이렇게 힘들어? 진석은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 순간 아이 씨발 왜 여기까지 와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형은 사라지고 같이 있던 남자들에게 들켜 그들로부터 달아납니다. 씨발 쫄렸네. 다행히 몸을 숨겨 그들을 따돌리는데 하지만 사라졌던 형에게 붙잡히게 되죠. 다음 날 진석은 책상에서 그대로 눈을 뜨는데 뭐야, 밤했어? 왜 그래? 옆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형이 침대에서 눈을 뜹니다. 아무것도.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화장실로 향하고 진석아, 괜찮아? 진석아, 잠깐만 문 좀 열어봐. 어젯밤에 내가 당신 쫓아 나왔었잖아. 야 너 알잖아 나 어저께 들어오자마자 잔 거. 그 남자 누구야? 형사 아니지? 진석아 너 혹시 저 또 이상한 꿈 꾸고 이러는 거면은 낙사! 어제 내가 자는 줄 알았지? 자고 있었어. 그 샤프심 소리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 어제 무슨 짓 한 거냐고! 바깥이 조용해지자 진석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보는데 유석이 재빨리 그를 제압합니다. 제발 진성아 진짜 수작 부리지 마 진성아 진성 좀 해. 진성아 다 실제가 아니야. 샤프심 네가 탔던 택시 널 뒤쫓던 그 남자들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내 기억은 이렇게 선명한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진성이 너 약 먹었어? 어제 어제 대수롭지 않게 먹지 않았던 신경쇠약 정신과 약이 진석을 망상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것이라 생각했죠. 내가 안 먹었구나. 형, 미안해. 조금 있으면 엄마 오실 거야. 모든 게 다 자신 때문이라 생각해 미안함을 느끼던 진석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공부를 하려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에서 무언가 발견합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이 망상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내가 지금 가니까 기다려.
네가 탔던 택시 널 뒤쫓던 그 남자들 전부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택시 탔던 말한 적 없는데. 결국 진석은 이 사실을 엄마에게 전합니다. 네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아니 엄마, 아직 얘기하지 마. 만약에 오늘 밤에도 나가면 아버지 깨워서 같이 따라가 보자.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악몽을 꾼 진석은 부엌에 내려와 물을 마시고 다시 올라가려 하는데 빨리 와. 큰일 났어. 이 새끼가 눈치챈 것 같아. 아까 나한테 확실히 그랬다니까. 형이 자경이 아니라고. 나한테 분명히. 엄마도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보였고 그러니까 내 말은 진석이니? 아니야. 분명히 소리를 듣긴 들었는데 지금 위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 알았어. 방에 한번 가볼게. 진석은 들키지 않게 재빠르게 방으로 올라가려 하고 잠시 뒤 다행히 먼저 도착해 엄마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일어났니? 엄마는 이미 진석의 수상한 행동을 알아차린 뒤였죠. 땀을 많이 흘렸네. 빨리 와야겠어. 지금 당장. 나도 이 새끼한테 뽀록 났네. 진석은 결국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고 곧이어 집에 들어오던 아버지와 마주하게 되는데 진석이 어디 가니? 친구 좀 만나러요. 아, 그래. 친구 누구? 진석아,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다 판단한 그는 잡히지 않기 위해 맨발로 열심히 뛰었고 곧이어 경찰서를 발견하고 간신히 그들을 피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저씨를 한 달 넘게 감금했고 좀 전에 탈출을 시도한 상황이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의 가족 행세를 하며 속여왔고. 네, 맞아요. 근데 왜 속은 거예요? 행세를 한다고 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힘들었고 주민번호 770427. 네, 저 맞아요. 그 77년생이시면 올해로 41죠. 예? 저 21살인데요. 아이고 아저씨야, 우리가 몇 년도인데 77년생이 21살이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실이 올해는 2017년. 응?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21살의 청년이라 생각했던 자신은 41살의 아저씨였던 것이었고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던 진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간 진석은 소리를 따라 건너편 옆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옆방에는 피가 잔뜩 뿌려져 있는 마네킹이 있었고 곧이어 가족들이 나타납니다. 역시 안 되네. 그리고 드디어 사실이 밝혀지는데 당신도 누구야? 그거 말고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7년 12월 20일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방에서 한 방에서 엄마와 딸이 날카로운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 1997년 이 집에서 모녀가 살해당했고 결국 경찰은 범인을 잡지 못했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범인이 잡히지 않아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지만 유족만큼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지. 유족은 포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4년이 막 지나던 봄 어느 날 끝내 유족들은 진범인 진석을 잡아내는데 왜 그랬어?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그는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그 범인이 나라고. 그래,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분명히 이 새끼가 범인이 맞는데 사람이 감이 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전문가를 모셔왔어. 이들은 진석의 사라진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 최면을 진행했죠. 왜 못 열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맞았었어.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거라는 거야.
바르비탈이라는 최면 유도제인데 이것부터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연극까지 진행합니다. 그 일종의 역할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지금 몇 년도죠? 997년.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이들은 진석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완벽한 상황들을 연출했고 진석은 최면에 완벽히 빠져든 것이었죠. 좀 전에 나가신 분이 형이세요? 많이 안 닮았죠? 형님 되시는 분은 나이가 이게 무슨 소리지? 상독 소리 아니었어? 하지만 모든 사실을 들은 진석은 여전히 지난 일들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 전부 다 사실일 거야. 하나만 빼고. 하나 뭐? 난 사람 죽인 적 없어. 곧이어 이들에게서 벗어나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유석은 진석을 쫓다 그만 사고를 당하고 유유히 자리를 벗어난 진석도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곧장 병원에 실려온 진석은 지난날의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진석아, 피곤한가 보다. 엄마한테 기대서 자. 진석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던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해 부모님을 잃게 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뒤 우리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IMF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고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형의 치료비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얘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얘 인문계. 정말 죄송한데요. 월급을 몇 달치만 이렇게 미리 주실 수 있는지. 진석은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돈만 주면 무엇이든 다 하겠다 글을 남기게 됩니다. 많이 아픕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형은 반년이 넘도록 저렇게 누워있고 더 늦으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해요, 반드시. 친구야, 정신 차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나는 소리야? 형의 수술비를 구하기 위해 장기까지 팔 생각을 하며 벼랑 끝까지 내몰린 그 순간 진석이 무엇이든 하겠다는 글을 보고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는 돈이 필요한 진석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청부살인을 요구하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생각한 진석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주소를 잘 받아 적어. 집안에 있는 사람은 3명. 애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반드시 여자만 처리해야 돼. 하지만 자고 있는 여자와 아이의 모습을 보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가려 하는데 그만 이제 왔어요? 여자가 잠에서 깨 밖으로 나왔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그냥 갈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녀를 안심시키고 나가려 하는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왔어? 이번엔 딸까지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쫓아가는데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요.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던 진석은 그만 실수로 아이를 찌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리고 이 모습을 아이의 엄마도 보게 되고 결국 아이의 엄마도 죽이고 맙니다. 그렇게 모녀를 죽게 만들고 밖으로 나가던 진석은 잠에서 깬 어린 소년과 마주치는데 우리 엄마 어디 갔어요? 지금부터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엄마랑 누나랑 데리고 올 거야. 방에 들어가서 1부터 100까지 10번 세는 거야. 10번. 네. 급히 밖으로 나가려다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보곤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자신에게 이런 일을 시킨 범인이 아이들의 아빠이자 형의 담당 의사였기 때문이었죠. 애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고 여자만 처리해.
선생님, 왜 그러셨어요? 가족이잖아요. 애들 엄마 하나만 희생하면 그 보험금만 있으면. 근데 네가 다 망쳐버렸어. 모든 것은 IMF로 인해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억을 되찾은 뒤 진석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질기지. 나도 지치네. 얘 끝내줄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좀 전해줘. 난 기억 돌아왔구나. 누가 시킨 거지, 그지?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그 죽은 여자 남편이 죽은 여자 앞으로 보험을 졸라게 들어놨더라고. 어? 유가족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해. 너 그날 밤에 그 집에서 살려준 게 그 꼬마애 1부터 100까지 10번 세면 엄마 데려오겠다고 했잖아, 나한테. 사실 오래전에 진석이 살려주었던 꼬마아이가 유석이었고 그는 혼자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지금껏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찾아서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씨발 그날 그 새끼, 그 애새끼도 죽이지 그랬어. 어? 씨발. 그 죽은 여자 남편이 시킨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시킨 거냐고! 나 혼자 한 거야. 이제부터.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잘 살아라. 저기요 선생님, 그쪽으로 가면 길이 없어요. 두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평범해 보였던 가족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납치와 기억상실, 그리고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섬세하게 설계된 서사는 관객을 혼란에 빠뜨리고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후반부엔 숨조차 멈추게 만드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2017년에 개봉한 기억의 밤입니다. 심리적 몰입감이 높은 미스터리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결국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오는 소름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영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한 내용이 많으니 영상을 보시고 나서라도 영화를 꼭 다시 한번 풀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시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